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인사로 올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올해부터 권리구제 대리인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로관계에 관하여 부당해고, 임금 미지급 등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 지역노동청에 도와달라고 진정이나 신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경우 월 급여 액수가 일정 액수보다 적은 서민분들을 도와드리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동청 국선변호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대략 그런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권리구제 대리인 이야기는 왜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권리구제 대리인의 역할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한 분을 도와드려 달라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시간에는 근로관계에 있어가지고 다른 부당해고 사건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우선 석 달 전에 선고된 판례 사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찾아보니까 어떤 병원과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과의 근로관계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병원에서 직원을 부당 해고한 다음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이 경우 새 병원은 병원장이 바뀌었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의 복직을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옛날 병원장과 새 병원장 사이에 해고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했대요. 그렇더라도 이런 특약은 실질적으로 형식만 다르지 또 다른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새 병원장은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약까지 썼다니 참 싫었나 봐요. 그렇죠. 어떤 사실관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근로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해고시켜버린 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고 아마 사장이 바뀌면 그 사람을 복직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벌인 일이라고 추측을 하게 합니다. 만약 이런 사건을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또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너무 쉬워지잖아요. 일단 해고를 하고 사장을 바꿔버리고 또 쉽게 고용하고 또 해고를 해버리고 또 사장을 바꿔버리고 이런 편법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다른 사건을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던 생활재활교사분의 사건이었어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시설이 경영난을 겪었나 봐요. 그래서 경영상의 이유로 생활재활교사분을 해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보면 경영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3년 이내 시설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같은 직격, 그러니까 생활재활교사를 다시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생기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주가 또 진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도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 근로자분은 시설의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실제로 재고용될 때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이 근로자분에게 그간 밀린 월급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여기부터가 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인데, 직원이 부당 해고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증거가 확실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 동안 일을 안 하거나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판례는 만약에 다른 직장에서 그 기간 동안 일을 했다면 그 수입만큼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손해배상을 덜 받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직장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해고당한 뒤에 새로 구한 직장도 20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금전적인 손해가 없었으니까 배상을 할 게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바로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공부할 때 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이 판례 자체는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런 판례의 논리나 태도는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될 만도 하네요. 다른 직장 구했다고 손해가 없으니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건 좀 일반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예,
해고로 인해 도의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확한 액수로 법적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판례는 좀 더 신중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 그래도 부당 해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충격에 의한 위자료 청구는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내가 또 정신적 충격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 진료 기록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또 불편함이 발생을 합니다. 도의적 책임은 어떤 걸 지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 거죠. 이런. 제3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속상, 열불 터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게 요지겠어요? 그러게 저도 여러 생각이 드는데 참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부당해고를 당한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변호사로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근로관계에 관한 사건은 노동청에 진정이나 신고를 해보시라고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게 빨라요. 법원을 통하면 확실한 면도 있겠지만 보통 시간이 아무래도 더 길게 걸립니다. 대신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같은 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간단한 조사 절차를 거쳐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해결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몇 번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는 노동가처분입니다. 내가 계속 회사의 직원이라는 신분이 급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 분쟁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내가 회사 직원임을 확인해주는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분쟁 종료 시까지 출근도 하고 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경우가 다 인정을 받는 건 아닌데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들 직장에서 즐겁게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